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 강한 반등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에 따라 시장엔 여전히 연말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발표된 모든 경제 데이터는 연착륙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고 월마트와 타겟과 같은 거대 유통사 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인 가운데 실업급여 청구 역시 늘어나면서 뜨거운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덩달아 10월 소비자 물가 CPI는 모든 측면에서 예상보다 더 많이 냉각이 됐고 이에 따라 헤드라인 물가는 한 달 동안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데 이어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인상 확률은 최근 30%에서 0%로 떨어졌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따라 치솟던 금리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 한 달 전 5%를 넘었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현재는 무려 60bp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날은 4.42%로 마감이 됐다 할 수 있죠. 한편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 CEO 직에서 전격 해임이 된 샘 올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에 사티아 나델리 마소 CEO는 자신의 X 계정에 올트먼이 회사를 떠난 후 마소에 합류해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에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올트먼은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이 됐는데 이에 지난 주말에 올트먼이 오픈 AI 본사에서 회사 경영진과 만난 것으로 전해지며 복귀 가능성이 거론이 됐지만 결국 오픈 AI 측은 트위치 공동 창업자인 에메시어가 임시 CEO를 맡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올트먼의 합류로 마소의 인공지능 역량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올트먼은 티그리스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독자적인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마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마소의 주가는 이날 2.05%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377달러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습니다. 마소의 주가는 올해 1월 222달러라는 저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승의 배경엔 인공지능이라는 큰 테마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소는 올해 1월 4분기 실적부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러한 흐름은 올해 10월 3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나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시장의 AI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결국에는 마소의 주가 역시 현재 주가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 올트먼의 해임으로 인해 AI 개발 경쟁에 나선 구글과 아마존은 오픈 AI와 마소를 따라잡을 조로의 기회를 잡았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최근 올트먼은 차세대 AI인 GPT-5가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던 터라 지금의 혼란이 없었다면 구글과 오픈 AI 간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지난 7월 오픈 AI에 GPT-4에 피척한 AI 개발을 하고 있어 저만치 앞서갔던 오픈 AI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덩달아 아마존 역시 GPT-4를 능가하는 제미니를 개발 중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이러한 배경에 단기적인 호재를 맞고 있는데 이는 올트먼이 마소에 새로운 둥지를 틀면서 마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 개발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소는 올트먼이 막대한 컴퓨터 연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 구매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가뜩이나 공급 부족에 놓인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요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500달러를 넘어섰고 이에 엔비디아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음날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는 올해 AI 붐과 기록적인 분기 실적에 힘입어 240% 이상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역시 1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가 올해 지속된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선 이미 높은 기대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도 강한 실적을 보여주겠지만 이미 시장은 높은 기대에 적응을 해 있다 생각이 들며 가격 또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할 수 있죠. 덩달아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에서 대중 수출 제한의 영향도 고려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의 대중 수출 비중 거의 20%에 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영향은 현재 수요 초과인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드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엔비디아는 올해 2월 4분기 실적부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고, 올해 파워 2분기 실적에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중 $500를 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시면 이날 0.5%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235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골드만삭스는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테슬라가 AI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췄다 밝혔고, 이에 2023년까지 FSD로 연 100억에서 7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은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요인으로 목표 주가를 $235로 제시를 했는데, 이 같은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와 동일하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테슬라의 FSD는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라 할 수가 있고, 덩달아 테슬라는 올해 들어 에너지 사업부와 슈퍼차저와 같은 서비스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15%가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FSD와 비전 AI 모델이 가세할 경우 이 수치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테슬라는 내년 초 공개될 2024년 차량 판매 전망치가 현재는 233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 현재와 같이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앞으로도 차량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내년 1월 실적 발표를 꼭 확인을 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1월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후 2분기 실적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게다가 최근 3분기 실적에서도 9.3% 떨어지면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렇듯 테슬라의 실적은 3개 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이날 0.74% 상승하면서 지수는 4,547선까지 올라왔고, 나스닥 역시 이날 1.13%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14,284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62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은 서서히 과열 단계로 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한 달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17까지 내려오면서 조로의 매수 찬스가 왔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에 좋은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언급을 드렸는데,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주식들을 파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좋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보잉의 주가는 도이치뱅크가 주식을 보류해서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4% 가까이 급등을 했고, 도이치뱅크는 보잉의 항공기 인도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회사 관련 회사인 체그의 주가는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건설기계 회사인 캐터필러는 HSBC가 보류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어 필수품 관련 회사인 스펙트럼 브랜드 홀딩스 역시 웰스파고가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덜 하다면서 과체 중에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펜 엔터테인먼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에서 구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